스트레스가 몸을 무너뜨리는 8가지 이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는 마치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처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근육과 뇌로 빠르게 혈액을 공급하고 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을 제공하며 염증 반응을 조절해 조직 손상을 줄이고 도망치거나 싸우는 데 필요한 몸의 준비를 돕는 생존 호르몬이자 위기대처 호르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익한 코티솔도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근육 감소, 뇌기능 저하, 내장 기능 약화 등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8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티솔 폭증으로 근육 감소와 혈당 증가,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첫 번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티솔은 원래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근육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며 혈당은 올라가고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코티솔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잠을 자도 피로가 누적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얕은 호흡으로 산소 부족 및 대사 저하와 피로 축적. 두 번째,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흉식 호흡으로 바뀌어 깊은 복식 호흡이 어렵고 폐의 산소 교환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조직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전달되지 않게 되고 세포는 산소를 활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대사를 하지 못해 저산 같은 피로 물질이 쌓이고 근육은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전신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한 얕은 호흡은 단순히 숨이 가빠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생산과 회복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소화 억제로 영양소의 흡수 저하. 세 번째,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위산, 소화효소, 담즙 등의 분비도 억제됩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 복부 팽만감,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운동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면 음식물이 정체되어 가스가 차고 폭부압박감이 심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복통이나 변비, 설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먹는 양은 같아도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체력 저하, 면역력 약화, 영양 불균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신이 멍해지고 뇌기능 저하와 인지력 약화. 네 번째,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집중력과 판단력을 조절하는 전두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이들 뇌 영역의 신경세포 연결이 약화되거나 구조가 위축되며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정신이 멍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느낌이며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우울감, 무기력, 인지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브레인 포그라고도 불리며 심하면 일상생활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점막 재생 저하로 기관지와 장점막, 눈점막 등의 손상.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소화기능이 억제되고 영양소의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몸의 회복력과 재생 능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얇고 빠르게 재생되는 점막 조직부터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장 점막이 손상되면 장 투과성이 증가해 면역 반응이나 염증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관지 점막이 약해지면 이물질이나 세균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져 기침, 가래,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눈과 구강 점막은 건조해지거나 염증에 취약해져 안구건조증, 구강염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결국 점막은 면역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이 누적되면 전신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혈관 수축으로 체온 저하, 면역 약화 그리고 고혈압.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말초혈관이 수축됩니다. 그 결과 피부나 손발의 혈류가 줄어들고 체온이 떨어지며 면역세포의 이동과 활성도 낮아져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이런 혈관 수축이 반복되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초 혈류가 줄어들면 피부와 두피에도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져 피부가 거칠어지고 두피 건강이 악화되어 탈모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칼슘 소모 증가로 뼈 약화와 골다공증 위험. 일곱 번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티솔은 뼈의 형성을 억제하고 뼈에서 칼슘을 빠져나오게 하며 소변으로의 칼슘 배출도 증가시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과 노년층은 호르몬 변화와 더불어 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자가면역 질환 위험 증가. 여덟 번째,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영양 결핍, 수면 부족, 호르몬 불균형이 겹치고 면역 체계의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외부 병원체와 자기 조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면역세포가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등이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만으로 이 질환들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는 매우 중요한 유발인자 중 하나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조율하는 자율신경계를 교란하고 결국 전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명상,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보세요. 우리 몸은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돌보는 만큼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